안녕하세요, 범덕입니다. 오늘은 호주판 개구리 소년 사건이라고 볼 수도 있는 보몬트 남매 사건입니다. 해변에 놀러 간 3남매가 사라져버린 사건이에요. 무슨 사건인지 같이 살펴볼게요. 1996년 1월 26일 수요일, 이날은 오스트레일리아 데이로 공휴일이었어요. 3남매인 9살 제인, 7살 아르나, 4살 그랜트는 소먼트 파크의 허딩 스트리트에 있는 집을 나서서 글래너그 해변으로 향했어요. 어른들 없이 3명이서 놀러 나갔죠. 아이들끼리만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당시엔 그게 흔한 일이었대요. 아이들은 오전 10시에 집을 나서서 버스를 타고 해변으로 갔죠. 그렇게 놀러 간 아이들이 2시쯤 오겠지 했는데 안 돌아오는 거예요. 이게 처음엔 1시에 나가서 5시에 돌아올 예정이라고 하긴 했는데 암튼 최종적으로는 10시에 나가서 2시에 돌아올 예정이었다고 합니다.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한 부모님은 그날 저녁 7시쯤 결국 경찰에 신고를 했어요. 오후 8시 40분쯤에는 경찰이 브라이튼 해안가랑 웨스트 비치랑 헨리 비치까지 수색을 진행했죠. 부모님이랑 경찰, 그리고 자원봉사자들까지 해변을 수색했지만 아무런 소득도 없었죠. 부모님이 아이들 친구랑 친척들까지 다 연락을 돌려도 아무도 아이들이 어딨는지 몰랐어요. 그래서 오후 10시에는 라디오에서 방송도 하고 정박된 선박들까지 수색을 했는데 아이들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며칠 동안 수색을 하니까 많은 목격자들이 제보를 하기 시작했는데요. 목격자들이 엄청 몰렸는데 확인된 목격 지점이 글래너그 쪽 콜리 리저브랑 모즐리 스트리트의 웬젤스 케이크샵이었어요. 한 곳에서만 목격된 게 아니라 여러 지점에서 아이들이 목격된 거죠. 그중에 목격자들은 아이들이 키가 크고 그을린 피부에 얼굴이 갸름한 짧은 금발머리 남자랑 같이 있는 걸 봤다고 말했어요. 그리고 또 이상한 점 하나. 그날 아이들이 집을 나설 때 6실링 6펜스를 들고 나갔거든요. 지금은 호주가 달러를 쓰지만 이때만 해도 아직 파운드를 쓰던 시절이었어요. 근데 빵집 주인이 제인이 1파운드 지폐로 케이크랑 미트파이를 샀다고 하는 거예요. 1파운드면 아이들이 원래 들고 나간 돈의 3배 정도가 되는 금액인데 제인이 그 돈이 어디서 난 걸까요? 누군가 아이들에게 접근해서 돈을 준 걸까요? 수사는 계속돼도 아이들의 흔적은 어디에서도 발견되지 않았어요. 그러다 1966년 아이들이 실종되고 9개월 뒤에는 영매, 초능력자를 부르기도 했어요. 네덜란드의 초능력자인 제라드 크루아제를 한 사업가가 돈을 부담해줘서 호주 애들레이드로 데려왔어요. 지금은 초능력자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많이 없고 초능력자가 수사에 참여하는 경우는 더더욱 없지만 이때는 60년 전이기도 하고 그만큼 대중의 관심이 많이 받은 사건이기도 하다 보니까 부르게 된 거죠. 이 초능력자가 증명되진 않았지만 흔히 사이코메트리라고 불리는 딱 물건을 쥐면 물건과 관련된 장면을 볼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다고 알려졌거든요. 거짓말인지 아닌지 증명할 순 없지만요. 아무튼 예전에 이 초능력자가 범행에 사용된 망치를 받고 범인을 딱 묘사를 했는데 그게 약간 모호하긴 했지만 나중에 체포되고 나니까 비슷해서 세계적으로 유명해진 거예요. 이 영매는 아이들이 소머튼 파크의 옛날 벽돌 공장 부지에 새로 지어진 창고 아래에 묻혀 있었다고 했죠. 경찰이랑 정부는 만류를 했지만 사람들이 자금을 모았는데 결국 거기서 아무것도 발견되지 않았다고 해요. 그리고 1968년 아이들이 사라지고 2년 뒤 부모님 앞으로 편지 2통이 도착했어요. 무슨 편지였냐? 편지에는 한 남자가 아이들을 빅토리아 주에서 돌보고 있다는 내용이 써져 있었는데요. 첫 번째 편지에서 부모님이 다시 아이들을 데려가려면 자기랑 만나야 한다고 적혀 있어가지고 부모님이 진짜 그 약속 장소로 나갔어요. 근데 계속 기다려도 아무도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날라온 2번째 편지. 거기선 자기가 아이들 부모님을 따라오는 형사를 받고 그래서 떠난 거다 이런 식의 내용이 적혀 있었죠. 이게 정말 범인이 보낸 편지일까요? 조사 결과 누가 장난 편지를 보낸 걸로 확인됐어요. 이런 상황에 누구보다 간절할 아이 부모님에게 장난 편지나 보낸 거예요. 진짜 너무하지 않나요? 그렇게 편지로 아이들의 행방에 대한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까 그런 기대를 했지만 아무것도 찾지 못한 채 시간은 흘러갔습니다. 그럼 의심을 받은 인물도 있을까요?
2013년 방송사 채널7에서 자체적으로 조사를 진행한 끝에 지역 사업가인 해리 핍스가 경찰의 관심을 받게 됐는데요. 핍스는 2004년에 이미 사망을 했습니다. 근데 왜 관심을 받았냐면 핍스 아들인 헤이든 핍스가 사건 당시 15살이었는데 아이들을 글렌워그에 있는 가족집에서 본 적이 있다고 말했거든요. 또 어릴 때 아빠한테 폭력적으로 학대당했다고 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경찰이 핍스가 예전에 주인이었던 노스 플림프턴의 공장 뉴캐슬로의 부지를 수색하기 시작했어요. 지표 투과 레이더 이런 걸로 탐색도 하고 굴착도 했는데 아무것도 발견이 안 되기는 했어요. 이제 막 핍스가 이 사건과 관련돼 있을 수도 있다 이런 말이 나오기 시작하니까 어떤 형제가 자기들이 아이들의 무덤을 의도한 건 아닌데 파헤쳤을 수도 있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어요. 왜냐면 아이들이 사라지고 며칠 동안 핍스가 공장 부지에 큰 구덩이를 파는 일을 시키면서 돈을 줬다는 거예요. 이런 말들이 나오니까 여기를 3번 정도 수색을 했는데 아직 뭔가 확실하게 발견되진 않았습니다. 2013년, 2018년, 그리고 최근에 2025년도까지 수색을 했거든요. 흙을 거의 1만 톤을 파내고 했는데 안타깝지만 아무것도 찾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핍스도 제보들로 인해 의심 중인 거지 아직 확실하게 범인이다 이런 건 전혀 아닙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보몬트 사건과 관련이 있는 게 아닐까 싶은 사건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1973년 애들레이드 오벌에서 11살의 조앤 래클리프와 4살의 커스트 고든이 실종된 사건입니다. 두 아이는 축구 경기 도중에 화장실에 갔다가 실종됐는데요. 한 남자가 아이들을 데리고 나가는 걸 봤다는 목격담이 나오기도 했어요. 이 사건과 혹시 관련이 있는 게 아닐까 한다고 하지만 두 사건 다 미제이고 밝혀진 건 없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실종됐을 때 아동 성범죄 전과자인 앤서니 앨런 멀로가 그 해변 근처에 있었다는 내용이 적힌 다른 아이의 일기가 발견됐는데요. 앤드류가 쓴 일기인데 앤드류가 이전에 경찰에 자기 아빠랑 멀로가 실종에 연루되어 있다고 진술한 적이 있다고 해요. 앤드류 말에 따르면 사건 당일에 아빠랑 멀로랑 같이 그레널그 해변에 갈 예정이었는데 집으로 돌아가라고 했대요. 그리고 아빠랑 멀로는 그 해변에 갔는데 돌아왔을 땐 둘 다 몹시 화가 나 있었다고 해요. 또 앤드류는 멀로 차에서 모래랑 피를 목격했다고 주장을 했는데요. 하지만 이것도 아직 뭔가 밝혀지거나 확정나거나 한 건 전혀 없어요. 관련 기사가 2017년에 나온 내용인데 2025년인 지금에는 따로 업데이트 되거나 잡혔다거나 그런 건 전혀 없습니다. 이렇게 사건은 아직 여전히 미궁 속에 빠져있는 상태인데요. 아이들 부모님은 2023년이랑 2019년에 돌아가셨어요. 아이들에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 어디 있는지 알지 못한 채 눈을 감으신 거예요. 그리고 아직까지 아이들은 발견되지 않았죠. 거의 60년이 지났으니까 아이들을 데려간 누군가가 있다면 아마 나이가 최소 70대 후반이겠죠? 아마 이미 범인이 이 세상 사람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래도 경찰은 제보를 아직도 받고 있고 현상금이 최대 100만 달러, 하나로는 거의 10억 가까이 되는 돈이에요. 범인이 자백을 하던가 아니면 아이들이 발견되던가 아니면 정말 의미 있는 제보가 들어와서 언젠가는 아이들이 발견되는 날이 그리고 무슨 일이 있었는지 밝혀지는 날이 왔으면 정말로 좋겠네요. 오늘 영상도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구독하시고 다음 영상도 기다려주세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